가만히 있어보자. 현재 상황 프리미어리그 부상자 명단을 한번 살펴보죠. 맨시티 5명, 리버풀 3명, 아스날 6명, 첼시 5명, 맨유 4명. 첼시의 부상자 중에 주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스날은 중요한 선수지만 사카, 제주스 2명 정도가 치명적일 뿐입니다. 리버풀은 총 3명인데 고메즈, 조타, 커티스 존스인데 로테이션에 꼭 필요한 선수겠지만 시즌을 치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맨시티는 도쿠, 디아즈, 아케가 이탈했지만 수비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맨유는 루크쇼, 마운트, 우가르테, 에반스 4명이 출전 불가입니다. 맨유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들 정도는 아닙니다. 맨시티가 선수들 부상으로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우승은 뭐 아니면 큰 타격도 아닌 리그 4위, 남은 시즌 안에 2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 맨시티가 무너지고 있을 때 토트넘과 6점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4위 맨시티와 토트넘은 무려 17점이나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이제 남은 경기들로 중하위권 팀들과 경쟁을 하도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상위권 팀들이 승보다 패가 더 많은 그런 시기를 겪어야 토트넘이 쫓아가보기라도 할 텐데 빅클럽들이 더 잘되면 잘됐지 더 어려워질 리는 없으니까요. 네. 지금처럼 부상자가 적다면 말이죠. 토트넘이 부상자가 많다는 안타까움을 공감을 해주려고 했는데 진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진짜 쓰레기 구단입니다. 내구성이 약한 선수들이라는 것도 선수의 단점 중에 하나죠. 해도 진짜 너무합니다. 토트넘은 다시 부상자가 늘어서 12명이 되었습니다.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2명이요. 네. 왜 12명이 되었냐면 며칠 전에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히샬리송이 경기 중에 부상이 있으면서 패배 후 이탈이라고 했었고 메디슨은 아예 명단이 제외되었었는데 며칠만 쉬고 유로파리그 때 돌아오려는 줄 알았죠. 그런데 최근 메디슨이 2, 3주 부상자 명단이라고 구단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퍼스 익스프레스에서 부상자 명단 베스트 11을 만들었는데 비카리오,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스펜스, 메디슨, 비수마, 사르, 오도베르, 솔랑케, 존슨으로 완벽한 제2의 완성 라인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손흥민과 클루뎁스키만 들어가면 완벽한 베스트 11이 나오게 됩니다. 냉정하게 지금 선수들로 베스트 11으로 나와도 부상자 11명의 라인업이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현지 팬들도 이 사진이 올라오자 많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NG가 경질되지 못한 이유야.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데 다른 팀들은 이해를 못한다. 저 라인업에 손흥민과 클루뎁스키만 없어. 이 정도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 확실히 15위 정도에 머물 것 같네. 이 선수들이 모두 명단 제외야. 당연히 강등권이지. 이건 팀닥터와 체력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짐. 거기다 메디슨마저 2, 3주 이탈 확정이 되자 현지 팬들도 분노를 참지 않았습니다. 메디슨은 팀을 위해 헌신한 것도 없는데 진짜 최악이야. 그 어떤 팀도 이렇게 많은 부상을 겪은 적이 없어. 메디슨 유리몸이라는 것을 확신해. 나는 평소에도 메디슨이 연약해 보였어. 말했잖아. 메디슨은 전투적이지 않아. 프리미어리그에 어울리지 않아. 그는 2년 동안 팀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 메디슨 영입은 실패야. 꺼져라. 10번 자격이 없어. 당장 떼내. 등등 메디슨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부터 살인적인 일정을 넘어서 진짜 너무 중요한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16강 직행이 걸린 경기, 하위권을 탈출하기 위해서 8경기 만에 리그 승리가 걸린 경기, 카라바오컵 결승까지 딱 한 곱이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 그리고 다시 리그 경기를 한 후에 FA컵에서 아스톤빌라 경기까지 모두 쉴 새 없이 타이트한 일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12명이 이탈한 상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유로파리그 마지막 조별 라운드 경기에서는 포지션까지 확신할 수 없지만 랭크셔가 선발 출전하느냐 마느냐일 뿐 좋은 경기력에도 킨스키에 밀린 오스틴, 혹사 논란으로 정신 나가서 본인이 공격수인 줄 착각하는 포로, 패스 하나는 쓰레기인 드라구신, 연로하신 벤 데이비스, 감독이 시키는 대로 포지션 이동 토트넘계의 이강인 아치그레이, 벤탄쿠르, 베리발, 클루셉스키, 마이키 무어, 랭크셔, 손흥민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 이틀 후에 경기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풀타임으로 돌리는 것도 끔찍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유로파 리그가 끝이 나더라도 복귀할 공격수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민혁은 출전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QPR로 임대를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의 얘기로는 양민혁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려면 최소 2-3년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양민혁이 토트넘에서 출전 기회를 얻었다는 건 팀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여유도 있으면서 경기 후반에 그라운드를 밟아보는 걸로 테스트하려 했겠지만, 양민혁이 왔을 때 이미 토트넘은 초토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영웅처럼 출전시키는 모험을 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우선 무어, 그레이, 베리발은 유럽에서 적응이 되어 있고 피지컬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 스피드만 좋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양민혁마저도 제외가 된다면 토트넘은 공격수 중에 진짜 교체할 선수마저 없습니다. 그래도 유로파리그 때는 로메로와 비수마가 돌아올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로든 그레이든 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미드필드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윙어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어, 손흥민, 클루셉스키, 랭크셔가 출전하면 아예 진짜 공격수가 없습니다. 양민혁은 유로파리그에 출전도 할 수 없고요. 브렌트포드전에서도 돌아올 공격수는 지금 없습니다. 공격수를 정말 아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이틀 안에 공격수를 영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토트넘은 공격수 영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AS 모나코 소속의 엠볼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선수 2천만 유로 정도로 평가받는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하지만 팬들이 탐탁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엔지 감독이 1월이 시작되자마자 지금 토트넘은 확실히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답을 하면서도 겨울 지역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하는 건 더욱 어렵기 때문에 구단에서 힘을 쓰고 있는 만큼 기다려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안에 선수가 영입된다면 그래도 브렌트포드전에 투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브렌트포드도 부상자가 10명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수 영입 없이 이대로 가야 된다면요. 우선 그동안 토트넘의 성적을 보면 어느 하나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선제골을 넣어도 지키지 못하고 선제골을 허용하면 뚫지 못하고, 그런데 토트넘은 무조건 전반전에 모든 걸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경기 스타일이었습니다. 상대가 수비적이려고 해도 무식할 정도로 열심히 공격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열심히 공격하지 않으면 소극적이어서 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가 소극적입니까? 지쳐서 감독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서인데, 지쳐서 패스 정확도도 떨어지는 건데, 지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건데, 손흥민은 무조건 엘프스보리전과 브렌트포드전 그리고 리버풀전까지 모두 뛰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흥민도 한계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험을 걸어야 하니 손흥민이 무조건 후반전에 투입이 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전반 0-0으로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게 살 길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트넘은 망하고 손흥민이 골만 넣으면 된다는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토트넘이 망하면 손흥민의 골도 없습니다. 손흥민의 골이 있으면 토트넘도 안 망한다가 맞을 겁니다. 엔지 감독 유로파 리그를 위해서라도 레길론을 레스터 시티전에 선발 출전시켜야 했어! 지금 이제 어쩔 건데, 손흥민이 후반 출전 혹은 딱 60분 안에 꼭 승부를 내길 응원하겠습니다. 윤수영 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